여러분은 10대 시절 사귀었던 친구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번 케이스는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카일러 내시는 1996년 2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쉴라와 레이첼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레이첼은 스카일러와 동갑이었고 쉴라는 한 살 많았지만 금방 친해졌었고 2010년에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3명 중에서 레이첼과 스카일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 혹은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던 스카일러와 레이첼이 있지만 반대로 삼총사 중 한 명인 쉴라는 나쁜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술을 마시는 등 질 나쁜 비행을 일삼았었고 스카일러와 레이첼의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은 쉴라가 너무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쉴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일러는 쉴라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추억 때문인지 그녀와 연을 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레이첼 역시 스카일러와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그녀는 쉴라와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1년 늦여름 스카일러는 레이첼과 쉴라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고 봤더니 쉴라와 레이첼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쉴라와 레이첼이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면서 스카일러는 삼총사 무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쉴라와 레이첼은 종종 커플옷도 입었습니다. 3명이 같은 옷도 아니고 같이 놀 때도 둘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말은 안 하지만 따돌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스카일러는 삼총사 중에서 가장 소심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큰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배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해시태그에는 본인이 이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이라고도 적었습니다. 2012년 6월 초에 스카일러와 쉴라는 일주일 정도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쉴라는 레이첼에게 몰래 한마디 합니다. 스카일러를 없애야 한다. 쉴라와 레이첼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저 소녀들이 아무 말이나 해대는 정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친구는 그녀들이 스카일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고 스카일러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스카일러는 그저 장난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그들은 본인들의 계획을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까지 찍었을 정도지만 여전히 삼총사는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스카일러는 트위터에 여전히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집에 있는 게 지겨워요. 고마워요 친구들. 여러분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합니다. 스트레스가 날 죽일 것이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5일 그녀는 오후 10시에 부모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잠을 자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에 쉴라와 레이첼이 스카일러에게 나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었고 스카일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부모님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그녀들을 만나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마무리한 소녀들은 몇 시간 뒤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카일러의 부모님은 언제나 새벽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그녀가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카일러의 아버지가 낮에 잠시 집에 왔었고 그녀의 방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니 그녀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는 쉴라에게 전화를 걸어 스카일러를 만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쉴라는 당당하게 그녀와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도록 스카일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쉴라는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날 밤 11시경에 스카일러를 태우고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드라이브를 끝내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느낀 스카일러의 어머니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침대에 있을 때 그녀의 침실 창문으로 몰래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그녀가 누군가와 차를 타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아무도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 않고 그 이후로 그녀를 보거나 소식을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여전히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으려 하지만 아무도 모르거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쉴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스카일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근처의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스카일러가 사라진 후 쉴라는 온라인에 그녀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다. 나는 경찰에게 단서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그녀가 집에 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지금 그녀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알고 싶다. 집에 돌아와. 5주가 너무 길었어. 보고 싶고 사랑해. 스카일러를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뿐만 아니라 FBI까지 합류하게 됐습니다. 쉴라는 FBI에게도 여태까지 말했던 진술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레이첼은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가 레이첼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이첼에게 꽤 심한 상처가 있었다고 경찰에게 말해줬습니다. 바로 레이첼을 신문했지만 그녀 역시 쉴라와 똑같은 진술을 할 뿐입니다. 당국은 스카일러의 주위 사람들을 신문했고 그들 중 일부는 레이첼과 쉴라가 종종 스카일러를 없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들은 금방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고 친구로 지내기 싫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스카일러를 찾는 일을 쉴라와 함께 돕는 연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스카일러가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소녀들의 소지품이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것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칼, 페이퍼 터월, 표백제, 청소용 천, 깨끗한 옷, 삽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약 3km 정도 이동한 후 레이첼과 쉴라는 스카일러를 공격했습니다. 온 몸에 자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 중에 스카일러는 레이첼의 발목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가지고 온 삽으로 땅을 파서 묻으려고 했지만 사전 조사도 똑바로 하지 않은 까닭인지 그곳의 땅은 소녀들이 파내기에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스카일러의 시신을 대충 돌과 나무로 덮었습니다. 그 뒤에 스카일러의 휴대폰을 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여름이었지만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다음 해 봄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스카일러를 숨긴 곳을 찾아갔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약 한 달 후 4월 1일 쉴라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쉴라는 재판 과정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쉴라는 결국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5년 뒤에 가석방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첼도 모든 것을 인정하였고 30년형이 선고됐지만 1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10대였던 그들은 청소년 시설에 수감됐었지만 현재는 성인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스카일러의 부모는 그녀들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식들을 게을리 감독했기 때문에 스카일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었고 법률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00만, 한화로 약 65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10대들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일어난 슬프고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들은 스카일러의 인생을 10대에서 멈추게 했지만 레이첼은 옥중 결혼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녀들은 전혀 죄책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미래가 암울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지 스카일러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벌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 것은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